중장년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심플한 가이드. 어제 오후 3시 65세 김영자 씨가 은행 창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기예금 만기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은행 이자는 연 3%입니다. 1년에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로 치면 12만 원입니다. 생활비에도 부족합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더 나을까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옆 창고에서 비슷한 또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할머니를 따라 나가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냐고 말입니다. 많은 중장년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십니다. 은행 이자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장년을 위한 심플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빼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중장년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입니다. 젊은이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7세의 박순덕 씨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1년에 20% 수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박 씨는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세가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급등락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월세를 놓았습니다. 수익률은 연 5%였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전했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심플한 것이 최고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70세의 이정수 씨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씨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싫어합니다. 리츠, 펀드 같은 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산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샀습니다. 관리도 직접 합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놓았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명확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수익입니다. 내지 않으면 독촉합니다. 심플합니다. 이 씨는 이 방식이 마음 편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8세의 최영수 씨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최 씨는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은 소형 아파트에, 3천만 원은 상가에, 나머지 1천만 원은 예금에 두었습니다.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최 씨를 구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만약 전 재산을 상가에 넣었다면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왔습니다. 예금 이자도 있었습니다.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분산 투자가 리스크를 줄여준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입지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좋은 입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역세권, 학군, 대형 병원 근처가 좋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십시오. 72세의 한명희 씨가 입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 외곽 지역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싸게 팔고 나왔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 한 씨는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했습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세입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값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입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입니다. 중장년 투자는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이 중요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7세의 김철수 씨가 현금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김 씨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률은 낮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 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김 씨는 오피스텔을 택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에 더해지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시세 차익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중요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대출 최소화입니다. 젊은이들은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은 다릅니다.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현금으로 투자하십시오. 70세의 조영희 씨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조 씨는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대출을 권했습니다. 4천만 원만 더 빌리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없었습니다. 월세가 고스란히 수익이었습니다. 빚 없이 사니까 잠도 편히 잤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빚지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조언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직접 확인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중개인의 말도 의심하십시오. 반드시 직접 가서 보십시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십시오. 주중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십시오.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67세의 정말순 씨가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 후회했습니다. 정 씨는 사진만 보고 상가를 샀습니다. 중개인 말만 믿었습니다. 입지가 좋고 임대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귀찮았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현장에 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이 너무 한산했습니다. 상권이 죽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의 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정 씨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전문가 활용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비용이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실수를 막아줍니다. 71세의 강민수 씨가 전문가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습니다. 강 씨는 경매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쌌습니다. 혹했습니다. 입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와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부 등본을 검토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낙찰받아도 전세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시세보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법무사 상담 비용 50만 원이 억 단위 손실을 막아준 것입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욕심 버리기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십시오. 연 5%에서 10%면 성공입니다. 20%, 30%를 바라면 위험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68세의 윤기순 씨가 욕심을 버리고 성공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높은 수익을 원했습니다. 친구가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1년에 20%를 준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높은 수익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윤 씨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월세 수익률은 연 6%였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윤 씨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친구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투자처가 사기였던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것이 윤 씨를 구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적으로는 10년을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72세의 박경희 씨가 시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박 씨는 10년 전 평택에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계획 개발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평택이 발전했습니다. GTX가 들어왔습니다.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박 씨의 상가 가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5천만 원에 산 것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수익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10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 단순, 분산, 입지, 현금 흐름, 대출 최소화, 직접 확인, 전문가 활용, 욕심 버리기, 시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실제 투자 순서도 심플합니다. 첫째, 예산을 정합니다. 전 재산의 반 이하로 하십시오. 둘째, 지약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곳이 좋습니다. 셋째, 물건을 찾습니다. 인터넷과 중개사무소를 활용합니다. 넷째, 직접 방문합니다. 여러 번 가서 확인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확인받습니다. 세무사에게 세금을 물어봅니다. 여섯째, 가격을 협상합니다. 조금이라도 깎으려 노력합니다. 일곱째, 계약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습니다. 여덟째, 관리합니다. 좋은 세입자를 구합니다. 꾸준히 관리합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본질은 심플합니다.
좋은 위치에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세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0년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이고 심플한 투자 가이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